자, 오늘 중학교 2학년 내신이 아닌 고등학교 준비가 중요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진행을 하도록 할 건데요. 사실 대한민국에서 지금 대입을 준비하는 이 여정 중에 가장 중요한 학년은 중학교 2학년과 3학년이라고 보시는 게 맞죠. 그러니까 이 시기가 제일 중요하고 골든타임이다. 이걸 조금 우리가 인지를 하고 시작해야 되는데, 예년하고는 사실 입시 여정이나 과정과 중요도가 좀 많이 달라졌죠. 예전에는 고3이 정말 중요하고 고3 때는 뭐 집안 분위기나 컬처도 달라지고 이런 걸로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2025년 기준 대한민국 입시의 여정 중에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은 중2 겨울방학입니다. 자, 지금은 여름인데요. 이 겨울방학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고, 그래서 성공적인 예비고1, 즉 내년을 준비하게 될지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할게요. 오늘 특별히 또 귀하게 우리 학생들이 많이 참여를 해주셔서 제가 더 열심히 우리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동기부여할 수 있게끔 솔직하고 중요한 얘기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저희 재원생들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중에 117명을 대상으로 저희가 상담을 진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겨울방학이었고요, 사실은. 이들은 현재 고등학교 2학년에 재원 중인 학생들이에요. 이 친구들이 저희한테 상담을 신청할 때에는 필요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내용은 1학년 전 과정에 해당되는 내신 점수하고 그 다음에 생기부, 그리고 최근에 봤던 그러니까 10월 모의고사 성적표, 이런 것들을 제출해야 이 상담이라는 게 성사가 돼요. 근데 이 상담을 진행을 하게 될 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성적표라든가 생기부라든가 또 모의고사 성적표까지 오픈한다는 건 학생 입장에서는 어떤 건가요? 다 보여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상담에 117명이라는 숫자에서 보시다시피 저희 재원생의 전체가 아니라 반도 안 되는 숫자입니다. 반의 반도 안 되는 숫자죠. 그러니까 성적 좀 오른 다음에 상담할게요. 내지는 내신은 좋은데 모의고사가 좀 안 나오니까 그걸 좀 올려놓고 할게요. 내지는 이 모든 게 답도 없으니까 나중에 조금 뭐 묻지마, 나중에 조금 진행을 할란가?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들이 훨씬 많습니다. 물론 그보다 더 좋은 솔루션으로 선택을 했던 경우도 있으면 너무 반가운 일이죠. 자, 결국 117명의 학생들의 성격이 어떠냐면요, 공부 의지가 충만한 학생들이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저희한테 상담을 신청을 할 겁니다.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했던 결과들을 저희가 마주하게 됐었어요. 내용은 그중에 52명의 학생들은 공부의 기본 요소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고등과정을 거쳤더라고요, 이미. 그 공부의 기본 요소라는 거는 일단 첫 번째는 시험 범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에게 뭐 이 얘기를 들으시면은 어떻게 시험 범위를 모르고 시험을 본디야? 미쳤나? 고1인데? 자, 그런데요, 시험 범위라고 하는 거는 단순한 국어 과목에서 몇 과 뭐 이런 내용의 단순한 어떤 물리적 얘기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번 시험 범위에 영어 지문이 60개가 있다면 이번 60개 지문 안에 들어있는 중요한 문법 요소가 뭐고, 선생님이 무엇을 강조를 했으며 실제로 안 들어가는 부분은 뭐며, 이런 전반적인 대한 범위에 대한 파악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내신뿐 아니라 모의고사도 분명히 범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3월 모의고사의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또 6월 모의고사의 범위는 3월과 다르겠죠? 10월 모의고사와 9월 모의고사의 범위는 각 과목마다 분명히 다릅니다. 그런데 범위 자체를 모르고 모의고사를 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시험 준비를 할 수가 있었겠어요? 그냥 한 거죠, 분위기상. 옆에 애들이 하니까. 그래서 결국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점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특히나 국어과나 영어과에서 긴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들이 너무 떨어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국어 같은 경우는 우리말이잖아요. 우리 까막눈이 아닌데 애가 겁나 실질적으로는 리터럴리 까막눈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사실 비문학 지문을 우리한테 펼쳐주고 읽고 문제를 읽고 이해를 하라 그러면 사실 쉽지 않은 영역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52명의 학생들은 저 상태에서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거쳤던 거예요. 자, 그리고 나머지 51명 상태는 이제 기본 요소는 좀 알아요. 즉 공부를 할 줄은 압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과목별 편차가 엄청 큰 거예요. 예를 들어 수학은 점수가 좀 나와요. 근데 국어랑 영어는 겁나 절어요.
특히 국어과는 막 점수 받아보니까 막 난리가 7등급 막 5등급 이래버리고 국어인데 국어를 모르냐? 이제 이런 상태가 황당해버리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학생들의 편차는 과목마다 좀 커지면서 특징이 좀 있더라고요. 뭐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해요. 잘하는 것만 합니다. 수학이 재밌대요. 그래서 그것만 하는 거예요. 나머지 과목들은 점수도 안 나오고 그 모르는 과목을 굳이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를 파지 않고요. 틀리게 되면 오답 정리는 당연히 하질 않죠. 하고 싶지 않았는데 이렇게 되면 이 친구들의 특징은 뭐냐면 보통 내신에 매몰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내신 공부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의고사 대비는 하지를 않죠. 자, 이런 친구들이 51명 정도가 됐습니다. 나머지 학생들이 한 14명이에요. 그래서 이 퍼센테이지를 보니까 9대 1이에요. 90%에 10%입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내신의 5등급 제도에서 1등급의 퍼센테이지가 10%입니다. 진짜 이럴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좀 놀랬었어요. 이게 표본집단이 될 수가 있구나. 이런 내용들을 보고. 자, 그런데 이 52명, 51명, 즉 90%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이제 우리한테 굉장히 공부 의지를 보여준 상태에서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근데 다들 억울해해요. 왜냐하면 아무도 나에게 이 방법들을 알려준 사람이 없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지금 중학교 현재 2학년의 여름을 준비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느냐? 이렇게 되면 안 되죠. 90%가 아니라 10% 안에 들어가게 돼야 되는데 너무 좋잖아요. 지금까지 중에 사실 잘했다 못했다라가 기준이 될 수가 없고요. 솔직히 믿어지지도 않습니다. 지금 얼마나 잘하고 있고 얼마나 제대로 단계에 올라와 있다는 얘기가 저는 사실 그다지 신빙성이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가 아직은 중2밖에 되지 않았으니까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바로 이 공부의 기본 요소들을 알고 이것들을 루틴으로 들어오게끔 만드는 시기가 지금 중학교 2학년의 7월부터 앞으로의 여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왜 어려운가? 왜 52명, 51명, 즉 90%의 학생들은 공부의 기본 요소를 몰랐던 것인가를 봤더니 이유가 이거예요. 바로 출신 중학교 때문입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그 중학교 어디라도 저는 예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주적이 누군가요? 국민의 공공의 적, 스마트폰이죠. 스마트폰이에요. 제일 찐친 베프가 누구냐?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이 그렇게 우리를 즐겁게 해줄 수가 없어요. 이건 애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부모님 세대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하루 종일 스마트폰 나오고 혼자만 있고 싶잖아요, 지금. 자, 이런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공부를 하긴 하는데 중학교 내신 위주의 암기법으로만 공부를 한다는 거죠. 저는 단언컨대 제일 불필요한 학원이 중학교 내신 전문 학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안 다녀도 돼요. 그렇게 계속 뭔가 집어주고 먹여줌으로써 아이가 시행착오를 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사실은 없어지게 만들면서 본인이 뭐가 약하고 강한지에 대해서 파악 자체를 뒤로 미루는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학교는 분위기가 좋아요. 축구하고 축제하고 춤추고 애들끼리 얼마나 재밌습니까? 막 썸 타고 막 얼마나 재밌겠어요. 이런 분위기로 이제 중학교를 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중학교 때 즐거운 게 죄는 아니죠. 즐겁고 행복한 시기도 당연히 필요하니까요. 근데 이 출신 중학교 서부학군에 있는 이 신도고등학교, 불감중학교, 뭐 연천중학교, 연서중학교, 증산중학교 애들만 고스란히 그 집단들만 고등학교 가갖고 지들끼리 경쟁했다가 서영고, 서성환이 중경외시에서 뽑아주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자, 어디선가는 분명히 존재하는 그룹과 집단과 개인이 있는데 책을 읽습니다. 책을 읽고 독서 감상문을 쓰고 토론을 하는 집단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자연스럽고 충만하고 이상할 게 없는 그런 분위기의 학교가 당연히 있어요. 두 번째는 중학교 내신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중학교 2학년, 3학년인데도 불구하고 전국 단위의 상대평가 시험지를 시간 내에 푸는 훈련을 중2 때부터 하는 집단과 그룹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그리고 즐거운 학교 분위기 물론 좋죠. 학교에서 하는 전반의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적극성을 발휘하고 재밌게 즐기는 건 참 좋지만 중간에 과목 간의 여러 가지 활동에 있어서 질문을 하고 토론을 하는 그런 분위기가 주도가 되는 중학교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중학교가 저는 뭐 100%는 아니겠지만은 거의 이쪽에 많이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쪽 지역에서 학원도 오랫동안 진행을 했고 중등과정을 저희가 오랫동안 또 진행을 했잖아요. 어찌 보면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2025년도 저희가 3월 기점으로 신사에 있었던 신사 캠퍼스, 세전역에 있었던 신사 캠퍼스의 중등관을 접었습니다. 이유는 이런 분위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 분위기를 바꾼다는 게 그게 쉽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일단 섞어야겠다. 신도 진간을 좀 섞어야 되겠고, 그리고 이 안에서 고등간의 어떤 느낌이 좀 더 강하게 들어가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결단들을 내렸습니다. 자, 이렇게 열심히 이제 재밌게 즐겁게 행복하게 중학교 생활을 맞이했던 학생들은 중등과정에서 올 A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합니다. 어머님도 자녀도 나 중학교 때 올 A 등급 받았고 이러니까 나 고등 가면 무조건 1등급 각이야. 더군다나 5등급 제도잖아? 그러면 나는 엄마! 나 의사 되고 싶다? 나 아니면 약학과 갈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서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상태로 고1에 올라오면 참 답답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1학년 1학기 때 중간고사 보기 전에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왕왕해요. 그러니까 중간고사 보고 나서도 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듣지를 않죠. 사실은 조금 결과가 나와보고 얘기를 하자. 이런 부분들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어려움들을 겪는 학생들이 왜 어려운지 실질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고등학교 올라오게 되면은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시험 문제의 퀄리티라든가 양은 굉장히 달라지겠죠. 자, 고등학교 1학년에 국어 문제는 비문학이라고 하는 요소가 들어갑니다. 문학도 있고 문법도 있지만은 비문학이 들어가는데 실제로 우리말로 되어 있지만 상당히 길고 시험장에서 처음으로 읽게 되는 글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물론 배경 지식도 중요하지만 배경 지식이 없어도 풀을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논리적으로 글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능력이 필요한데 일단 긴 글을 못 읽어요. 저 정도 되는 긴 글을 읽지를 못합니다. 쇼츠에 거의 매몰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읽어도 내용 파악이 어렵습니다. 자, 국어도 마찬가지고 영어도 그렇죠. 자, 수학과의 경우에는 실제로 우리가 선행을 겁나 빼요. 그렇죠? 전국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중학교 학생들은 수학 선행에 다 미쳐 있어요. 대한민국은 수학 선행. 그래서 자기 학년에 필요한 과목보다는 한 학기 혹은 1년을 이상을 선행을 하죠. 반드시 해야 되는 어떤 필수 코스로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걸 하는데 그러면은 밑에 거는 풀어야지 그 위에 선행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문제를 풀게 될 때 함수와 도형을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함수 문제를 푸는데 그걸 도형으로 그려보라 그러면 그리지 못합니다. 그게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못하는 거죠. 자, 문제를 읽고 의도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2 때 빵꾸가 난 거예요. 자, 영어 같은 경우는 일단 단어를 막 암기를 시키죠. 이주아 어학원에 이미지가 있으시잖아요. 단어를 많이 암기시키고 애들이 고생하는 학원이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시던데 단어를 암기를 시킵니다. 그리고 예문도 우리가 암기를 시키죠. 자, 근데 이 과정 중에서 단어만 암기를 하고 문장 해석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지금 이 표에서 보신 것처럼 품사에 대한 인지가 좀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가 영어는 팔품사라고 하잖아요. 사자로 끝나는 것들. 그러면 각각의 팔품사가 문장 안에서 성분들이 뭔지를 갖다가 이렇게 줄긋기가 좀 돼야 되거든요. 보시다시피 이 표 자체는 되게 심플하죠. 그럼 줄긋기만 할 수 있냐면은 줄긋기 애들 못해요 이거. 웬만한 거 이거 줄긋기 중에 100% 맞는 애들 별로 없습니다. 중2는 뭐 당연히 더 그럴 것이고 고1 올라가도 이걸 제대로 하는 애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자, 이렇게 품사 관리가 좀 안 되고 문장 성분으로 연결을 못하면서 결국에는 지문 안에서 단어를 유의미하게 써먹지를 못하는, 그러니까 기본이 빵꾸가 난 상태에서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저는 지금 고등관에서 수업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강사 중에 하나예요. 원장이지만 제가 예일 1, 2, 3을 현재 담당을 하고 있는데 어제 이제 모든 시험이 끝났어요. 어제가 마지막 예일 1학년 학생들의 영어 시험을 한 과목만 보는 날이었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아이들한테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많은 문의를 받았어요. 서술형 마지막 6-2번에 이코노미컬리를 써야 될지 프로덕티블리를 써야 될지 둘 중에 고르는 문제, 물론 선택지 4개는 있었습니다만 즉 경제적으로라고 써야 되는지 생산적으로라고 이걸 선택을 해야 될지를 묻는 문제였어요. 이 단어를 뜻을 모르진 않아요 애들이. 근데 이 요약문 안에서
과연 경제적으로라는 단어가 더 적합한지 생산적으로라는 말이 더 적합한지를 고르라는 문제입니다. 그냥 듣기에도 되게 헷갈리지 않겠습니까? 같은 말 아닌가? 고르래요. 3점짜리 이상의 문제였고 변별이 컸습니다. 자, 그러니까 현장에서 당장 고등학교 1학년의 첫 과정에서 물어보는 문제는 암기를 떠나서 그런 변별 있는 문제들을 요구하게 되는데 지금 이런 거에서 이제 헤매고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바로 맞닥뜨리게 될 고등학교 1학년의 과정이 되겠습니다. 어렵긴 어렵겠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솔루션으로 가야 되겠죠. 문제만 자꾸 지적해서 고구마 10개 먹은 것처럼 하지 마시고, 자, 고등학교 공부를 위해서 중학생의 필수 항목들이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요, 지금 중2 현재 7월 초 이 학생들은 지금 행복해도 돼요. 왜냐면 우리한테 기회가 있고요. How to do, things to do를 명료하게 해서 이 과정을 제대로 겪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맞이할 7월, 그리고 8월, 그리고 이번 겨울방학들, 그리고 예비고일의 여정 가운데 제대로 루틴만 밟으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는 로드맵들이 딱 그려져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기 안에 우리가 좀 해야 될 것들이 뭐냐면 바로 여기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 좀 주목을 해야 되겠죠? 첫 번째, 스마트폰 사용을 관리를 해야 돼요. 그렇죠? 학생들도 동의는 하시죠? 지금 애들 표정 되게 안 좋다. 거의 뭐 흑화됐는데요? 무섭다잉? 때리겠다야 이러다가 지금 북한도 못 내려오고 트럼프도 못 건드리는 이유가 대한민국에 중의가 있어서라는데 사실 이제 학생들의 자기 주장이 좀 강할 때죠, 한참.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사실은 있긴 해요. 어쩔 수 없는 상황들. 지금도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스마트폰을 아이한테 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저희 제자 중에 제가 이제 학원을 한 지가 한 20년 됐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제자 중에는 이제 뭐 결혼해서 아기 낳고 뭐 성인 되고 이런 애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직장 생활하고 이런 애들 많은데 그 중에 저하고 가장 친한 제자가 있어요. 이 친구는 선정 고등학교를 나왔고요. 중학교는 은평중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친구가 서강대학교를 졸업하고 이대 대학원을 졸업을 하고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어요. 그 하이브라는 그 회사에서 지금 이제 엔지니어링, 디자이너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결혼을 했어요. 자녀가 둘이 있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저희 집에 와요. 내 식구가. 애를 둘을 낳는데. 그리고 이제 저희한테 완전 가족 같은 사이죠. 저희 두 아이의 과외 선생이기도 했었고 같이 여행도 항상 같이 다니는 이런 사이였는데 얘가 저희 집에 그 6살짜리와 이제 2살짜리 애들을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너무 개판일 거 아니에요. 저희 집이 다 개판이 되는 거예요. 막 모래로 막 질겅질겅하고 막 쿠션 던지고 막 이러고 이제 우리는 좀 술도 마시고 약간 얘기도 해야 되는데 어른들끼리 한 번도 스마트폰을 안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웬만하면 줬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 야 좀 앉아라 좀. 내가 먹게. 아우 나 그래서 와인은 일단 여기까지 취했는데 제가 업고 막 읽어주고 방에 데리고 가서 물감놀이하고 막 이래야 되는 거예요. 얘 좀 쉬어야 되니까. 고마워. 이런 상황인데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놀랐어요. 기특하기도 하고 약간 놀래기도 했는데 쉽지 않은 일들이죠. 지금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은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다 뺏어서 우리가 관리를 하자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학생들 본인도 주말에 어느 시간대, 특히 또 잠자러 들어가는 시간대 이런 관계에 어떤 시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가족끼리 약속을 하고 어떤 문화를 만들어서 스마트폰 정도는 관리를 해야만 한다. 중2, 중3 때는 더더욱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규칙적인 독서 습관이에요.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비문학의 지문들을 읽어내야 되는데 못 읽어요. 지금 어머님 아버님들도 이거 읽으라고 못 읽어요. 지금 못 읽어요. 안 읽혀요. 뭐라 그러면 눈도 어둡고 씨 밑줄을 2번 거도 읽었던데 또 읽고 막 이런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유는 글을 접하는 경험들이 너무 부족해서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하루에 아침에 딱 20분 동안 자기 전에 한 20분 동안 소리내서 책을 읽는 습관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죠. 근데 엄마는 그때 스마트폰 보면서 보고 있다. 엄마 딱 보고 있어. 지금 20분 됐냐 안 됐냐. 나는 스마트폰 보고 애는 책을 읽고 있을 수는 없고요. 어머니 설거지 하시면서 그러지 마시고 같이 읽는 거. 이게 그러니까 수험생 엄마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수험생 엄마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괴로웠어요. 그러니까 수험생 엄마는 밥을 해주고 고기를 구워주고 라이딩을 해줘서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이거를 이 나이에 이걸 또 해야 되냐.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죠. 쉽지가 않죠. 왜냐면 고스란히 보고 거의 거울처럼 행동을 하거든요. 똑같이. 자, 그리고 공부를 하는 이 전반의 모든 내용들, 중등과정에서 배우는 교과서, 각종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과정에 있어서 배우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학원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과목에 있어서 노트 필기를 똑똑하게 제대로 자기만의 방법들로 구현할 수 있느냐. 이게 루틴이 되는 게 이번 중학교 2학년의 이 마지막 겨울방학까지가 필요한 과정입니다. 이거 그렇게 막 어려운 내용은 아니잖아요. 막 동떨어진 무슨 단란한 내용도 아니고요. 그렇죠? 이게 되면 이제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실질적인 대비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 앞에 있는 내용들이 안 돼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90%에 속하는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맞이하게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학교 2학년에 가정한 1, 2, 3의 기초 단계는 집에서 부모님의 영향력이 거의 압도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정할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학교 분위기도 상당히 중요하죠. 자, 요게 된 다음에는 이제 중3 과정에서는 시험을 보기 시작을 할 거예요. 실수모도 보고 국수형 모의고사도 보고 이렇게 보면서 시험에서 오답 노트, 오답의 이유를 판단하는 거죠. 왜 틀렸는가? 그냥 다 싸가면서 실수야 이러지 마시고 실수가 아니에요. 실수도 실력이고 시간 내에 못 푼 것도 다 실력입니다. 어떤 시험이 시간을 제한하지 않고 무한대로 푸는 시험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모든 시험은 시간 내에 푸는 것들을 요구합니다. 그렇죠? 자, 오답의 이유를 정리하고 내가 잘못 생각했던 오류의 코드가 뭔지를 비교 대조해보고 필요한 정보들을 찾기 위해서 GPT를 활용하기도 하고 책을 찾아보기도 하는 오답의 정리. 자, 그리고 오답을 맞추기 위한 어떤 학습의 계획, 3개월 플랜, 13주의 여정 이런 게 좀 필요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공부를 하는 친구들의 분위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중3 과정에서 세팅이 돼야 되는 값들이에요. 근데 이 4, 5, 6번에 해당되는 건 학생의 자기주도적인 학습이니까 정말 학생 자신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되겠죠. 그리고 학원이 또 중요합니다. 왜 학원이 중요하냐면 오답을 애들 스스로 하기가 좀 어려워요. 오답을 어떻게 찾고 방법론적인 것들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전문가의 어떤 스킬이 좀 필요하겠죠. 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학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중3은 정말 좀 좋은 학원들, 좀 고등과정을 겸비하는 학원들 이런 데가 세팅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학원, 즉 이주와 어학원의 이미지는 제가 어제도 좀 여쭤봤는데 그 학생들이 생각할 때는 어떤 학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어떤 학원인가요? 이주와 어학원? 어차피 고등과정 되면 보낼 학원, 단어가 빡센 학원, 가면 너무 스트레스 주는 학원 뭐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만 고생하지 친구까지 여기 엮여서 같이 고생시키고 싶진 않다. 엄나 뭐 박애주의자야? 이런 느낌으로 세팅을 하시던데 근데 저는 좋은 이미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주와 어학원의 분위기는 시험을 보게 하는 학원이구나. 70분 45개의 문제를 풀 수 있는 학원이구나. 국수형 모의고사를 치르는 학원이구나. 그게 되게 자연스러운 학원이구나. 이런 것들이 세팅됐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국어나 수학도 좀 필요한 세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은 우리가 여기에 있으니까 얼마나 좋냐는 것이죠. 자, 그럼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얘기들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단계별 공부하는 방법의 차이점, 독서와 노트 필기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하루에 20분 아침 시간 혹은 저녁에 자기 전 시간에 책을 읽을 수 있게끔 우리가 분위기를 좀 만들어보자 이런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요. 읽을 때 반드시 소리 내어서 낭독을 하는 것들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고등학교 1, 2학년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애들이 잘 받아들여요. 생각보다. 걔네가 안 받아들일 것 같잖아요. 오히려 다 굳어져 있는 게 있어서. 아니에요. 간절하기 때문에 이런 모든 방법들에 대해서 얘기하면 되게 귀담아 듣고 실천을 합니다. 실제로 저희 이주와 어학원에서 SMP라고 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이 이번 연도에 생겼어요. 왜냐면 아까 앞서서 첫 장에 보여드렸던 90%의 학생들 때문이에요. 걔네들이 방법은 모르는데 의지는 굉장히 충만하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 즉 필기를 할 수 있는 방법, 책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는 방법, 수학의 함수에서 빵꾸 났을 때 어떻게 메꿔야 되는지에 대한 제시법, 이런 것들을 레시피처럼 비타민처럼 복용시키는 이런 관리 프로그램이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데요.
자, 이걸 할 때에도 소리내서 읽는 연습,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하게 될 때 이 차이가 있죠. 소리를 내지 않고 읽는 거랑 소리를 내면서 읽는 게 엄청 큰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일단 소리를 내서 읽잖아요. 딴 생각을 못해요. 입으로 이걸 소리내서 읽으면서 중2 내신이 아닌 고등학교 준비가 중요한 이유라고 제가 이렇게 입을 뱉고 있는데 머릿속에 딴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묵독을 하면 처음엔 어떻습니까? 딴 생각이 미친 듯이 오죠. 그리고 자기가 인지를 못해요. 내가 지금 딴 생각을 하고 있다 아니다를 인지를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미지화 시키고 언어 학습을 시키는 이런 분위기고요. 우리가 뭐 무라카미 하루키에 예를 들어서 어떤 뭐 태엽 감는 새 이런 책을 읽는다. 기사단장 죽이기 이런 책을 읽는다 그러면은 그 소설을 읽는 과정 속에서 이미지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리고 잘 때에도 왜 그런 비슷한 꿈을 꾸기도 하고요. 새로운 상황, 맨날 루틴한 상황을 보더라도 이게 소설 속에 나왔던 그런 상황하고 비슷한 상황인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으로다가 책을 읽은 연습을 좀 하자는 것이죠. 자, 그리고 노트 필기 자체는 손으로 정리하는 공부인데 재구성하고 논리적으로 서술형을 이렇게 체크하는 방식입니다. 유튜브에 노트 필기법이라고 딱 치시면은 별의별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뭐 코넬 노트 필기법, 여러 가지 방식들, 그리고 자신만의 색깔을 정리해서 문법은 파란 색깔, 어휘는 노란 색깔, 또 선생님한테 질문해야 될 것들은 물음 표시, 또 강조했던 부분들은 별표 2개, 자기만의 뭔가 노트 필기법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 1단계는 눈으로 읽으면서 묵독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을 하고 2단계는 중요한 부분은 소리내서 읽으면서 집중력과 기억력을 높이고 세 번째 단계는 핵심 내용, 오답, 중요한 개념을 손으로 정리하면서 필기하면서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이런 어떤 두 가지가 교차되는 그런 방법들을 만드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필요하겠죠. 근데 요즘에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교에 선생님이 수업하실 때 칠판 여기다가 막 칠판에 이 분필로 막 판서 안 하시죠? 그 보통 뭐 어떻게 보여주세요? PPT로 보여주시나요? 분필로도 하시고 고등과정에서 올라오게 되면 분필 판서를 거의 안 하세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PPT로 거의 다 보여주시고 전자칠판 이용하시기도 하고 이렇게 되죠. 그리고 프린트를 주셔서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을 거 아니야, 학교에서. 그러면 선생님 뭐라고 얘기하면은 지금 기말고사 기간이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제 별표도 치고 물음표도 하고 중요했던 부분에 현관펜도 치고 부연 설명도 쓰고 뭐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이러고 그냥 덜렁덜렁하고 뭔 잃어버렸다 그러고 이제 이런 상태에서 중3 되고 고1 됐을 때 왜 성적이 안 오르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막 이러시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답답한 상황인 거예요. 계속 안 될 걸 갖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과정들이 좀 중요하고요. 이게 이제 우리 집 문화의 루틴으로 좀 들어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중과 주말로 좀 나눠야겠죠. 그러니까 이게 시작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기말고사 지금 끝났어요? 끝났나요? 아직 안 끝났어요? 안 끝난 학교도 있고 끝난 학교도 있고 고등부도 뭐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험을 딱 디데이로 잡고 시험 직전에 한 2, 3주 정도는 각 과목의 선생님들께서 수업 시간에 들어오셔서 즉 누구죠? 출제자죠. 출제자. 수능은 출제자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가둬놓잖아요. 수능 끝날 때까지. 그쵸? 어디 모처에 있는 모텔, 호텔에 가둬놓고 못 나오게 하잖아요. 핸드폰도 받고. 근데 학교 내시는 출제자를 실물 영접함. 매일마다. 매일마다. 그리고 내 앞에서 막 꿀팁을 발사해버려. 막 살포해버려. 근데 애는 멍 때려. 필기도 안 해. 이제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전체적인 학교 일정을 할 때 월화, 수목, 금까지 학교를 가잖아요. 그러면 금주에 나는 무엇을 배웠는지 책을 딱 펼쳐놓고 그 내용에 대해서 체크만 하는 거예요. 다 읽어보고 그걸 시험 공부를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중요한 내용들이 체크가 되어져 있는가. 아까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 중에 모르는 단어가 나왔는데 그거 빨리 찾아볼 수 있잖아요. 인터넷으로. 자, 평일과 주말을 구분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말에는, 그러니까 주중에는 지금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강조한 내용들을 필기만 적당하게 해놔요. 강조할 거, 빠뜨린 거, 뭐 도표를 봐야 되는데 이게 중요하다. 별표 2개. 그걸 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걸 중요하다라고 표시를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시험 범위를 간단하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밀리지 않고 이런 스텝들을 하는데 이게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으세요? 얼마 안 걸려요. 15분, 20분밖에 안 걸려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예복습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복습. 예습이 있으면 더 좋죠. 일단 한번 읽어놓고 들어가면 사실은 읽었던 내용을 수업 시간에 하게 되니까 집중을 안 하기가 어렵잖아요. 특히 예습을 할 때는 그 교과서나 이렇게 내용에 있던 것 중에 딱 하나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모르는 단어 정도는 좀 찾아보고 들어가자. 어떤 도표가 있는데 그게 이해가 안 가면 이게 뭐지? 찾아보고 들어가자. 물음표 질문해야지. 이 정도만 빠르게 스킵하고 이제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는 끝나고 나서 한 15분, 20분 정도만 이렇게 정리를 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주말에는 주중에 체크했던 내용들, 어떤 그래프, 도표, 어떤 사진, 어떤 뭐 단어들 이런 게 있었으면은 이제 그런 내용들의 전반적 개념 정리를 조금 정리를 하는 겁니다. 주말에. 그리고 유형 파악을 하고 문제풀이를 해서 이 주말이야말로 자기주도적인 학습이 좀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친구들이 중학교 현재 2학년인데 뭐 또 주말까지 공부를 하냐. 특히 누구죠? 아빠들이 그만 좀 잡아라. 할 때 되면 다 한다. 저래서 문제다. 막 이렇게 이제 옆에서 약간 고춧가루 뿌리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죠. 축구하자 아빠랑 같이 뭐 삼겹살 먹으러 가자? 막 이제 이러고 꼬셔버리고 이럴 수도 있지만은 실제로 그냥 그런 분위기가 아니더라도 토요일, 일요일에 공부를 하는 중학교 2학년, 3학년 애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 서구학급 분위기라니까요. 서구학급 분위기라고요, 그게. 안 그런 학교의 분위기가 많죠. 그 10% 정도는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주말 공부를 하게 돼서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하게 되면요. 이 친구가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험 공부 노트 정리하고 독서 노트 정리하고 문학, 비문학 구분해서 정리하고 체크 다 해놓고 출제 예상 문제 체크해놓고 이렇게 하고 이제 어떤 뭐 선행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진행을 했던 중학교 2학년, 3학년 과정을 얘가 거쳤어요. 그럼 얘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이제 고등학교에 가요. 그래서 중간고사를 한번 딱 봅니다. 중간고사 보기 전까지 온도 겁나 뜨거워요. 그리고 지금 학부모님들보다 딱 1년 뒤에 예비고1 학부모님들 있죠? 장난 아니에요. 그때 아빠들 다 오세요. 고등학교 선택해야 되고 이제 내 새끼 진짜 드디어 입시 여정의 문을 여는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막 온도가 여기까지 뜨겁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그 온도를 그스란히 받고 고등학교 1학년에 중간고사 때는 애들이 다 눈빛이 장난이 아닙니다. 다 씹어먹겠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자, 그리고 중간고사를 보고 나면은 씹어먹히죠. 90%가. 그래서 90% 애들은 되게 당황을 합니다. 뭐야? 5등급제인데 왜 이래 내 등급? 왜 저러는 거야? 왜 이런 문제가 왜 나오는 거야? 이렇게 당황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시험 어떻게 봤어? 라고 물어보면은 대답은 딱 2개입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망했어. 개망했어. 2개요. 그러니까 걔네들의 대답 자체는. 그래서 망했다. 왜 망했어? 몰라. 시간도 부족하고 모르는 게 너무 많았고 둘 중에 하나 선택했는데 처음엔 그걸 맞다고 했거든 엄마? 근데 결국 마지막에 그걸 선택했어. 내지는 뭐 밀렸었어. 쌉소리를 겁나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 상태에서 뭐가 문제냐면 얘는 절대 시험을 잘 볼 수가 없어요. 그 다음 시험도. 왜냐면 뭐가 왜 틀렸는지를 모른다 그러잖아요 지금. 그런 걸 사실은 오답 정리를 각 과목 선생님이 대신해주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기가 왜 틀렸는지를 분석을 하고 내가 어떤 오류 코드로 문제를 잘못 이해를 했는지를 알아야 그걸 그 다음에 그 갔던 길로 안 가고 다른 길로 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서로 되게 슬픈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좀 비참한 입시 생활이 진행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무슨 상담을 하고 무슨 공부를 하고 했을 때 답이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안 뒤집어져요. 안 뒤집어져요. 좀 정신을 차렸다 뭐 어쩌다라고 하는데 미안한데 안 뒤집어집니다. 자, 그러면 아까 앞장에서 보셨던 그 노트 필기를 하고 그렇게 막 하루에 20분씩 독서도 하고 주중과 주말을 나누어서 공부를 해봤던 학생이 이렇게 되겠죠. 선생님 강조했던 중요한 부분을 체크를 수업 시간에 열심히 잘 듣고 체크를 잘 합니다. 그리고 출제 예상 문제 파악을 해요. 선생님들이 다 강조해줘요. 정말 예쁜 애들은 저한테 이걸 사진 찍어서 보내줘요. 선생님 학교에서 강조했던 부분이 이런 내용입니다. 찰칵. 그냥 수업 끝나고 저한테 무조건 그걸 발사를 해줘요. 너무 좋죠. 저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아는 것과 암기가 필요한 것 그리고 모르는 것을 체크를 해놓습니다. 자기만의 이 색깔 패턴이 있으니까요.
그 상태에서 시험을 딱 보고 나면 자기가 실수한 게 뭔지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하고 모르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다음번 기말고사를 의미 있게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없으면은 되게 우리가 추상적인 얘기들을 주고받죠. 동기부여랍시면서 이상한 얘기를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막 괜히 눈물을 흘리고 의미 없는. 자, 이게 바로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다냐? 근데 이제 고등과정에서 기다리고 있는 게 저게 다가 아니죠. 지금 공부 얘기를 주로 했잖아요. 공부의 기본적인 기본 요소 얘기를 했다 그러면 고등과정에는 공부의 기본 요소뿐 아니라 플러스 알파가 하나 더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 학생들은 지금 중학교 2학년인데 고교학점제의 3번째 학년이 돼요. 그러니까 거의 무르익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때쯤에는. 물론 지금 여러 가지 뭐 재검토를 하겠다라고 해서 정보 바뀌고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만은 아직 결정은 안 됐으니까. 자, 고교학점제는 결과적으로 공부 요소를 통해서 성적 결과만 보겠다는 게 아니죠. 학교 생활을 통해서 멈추지 않고 변화하고 성장하는 과정을 기록한 걸 보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 각 과목의 수업을 들어요. 고등과정에서. 듣고 내가 지금 이 공부해서 함수를 공부하고 지수로그를 공부하고 확률 통계를 공부하고 있는데 수학학원에서 또 수업에서 이렇게 학교에서 듣고 있는데 도대체 함수 왜 배우는 거임? 우리 엄마 아빠 보니까 더하기 빼기 곱하기까지만 해도 삶에 아무 문제가 없던데 근데 사실은 함수 자체는 왜 배워야 되는가라고 봤을 때 함수를 공부하면 실제로 이번에 미국에서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도착 지점의 스팟을 정확하게 명중을 해서 혹은 이란이 뭐 이스라엘한테 이렇게 경중을 했을 때 역시나 너무나 그 도착 지점이 그 침실의 정중앙을 뚫고 들어가서 다른 데 거침이 없고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가? 도착 지점이 함수를 통해서 가능했다. 또 약을 복용해서 지속 시간을 계산할 때에도 사실은 함수가 들어간다. 지나가다가 도로에서 볼 수 있는 맨홀 뚜껑이 왜 하필 동그라미냐? 사각형이면 안 되었던 것인가? 동그라미인데 이유가 있다는 거죠. 함수로서 적용을 해보니까 설치 노력이라든가 비용이 훨씬 덜 든다. 내구성도 굉장히 좋더라. 이유는 함수를 통해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함수가 생각보다 실생활하고 상당히 연루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구나. 자, 좀 더 알고 싶어서 간단한 검색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책을 읽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박경미 저의 수학 비타민 플러스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면 되게 재밌고 신박한 내용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흥미롭기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데 검색을 하지 말고 책을 읽으라고 얘기를 할까요? 사실 학부모님들도 검색을 더 많이 하지 책을 더 많이 읽진 않잖아요. 상식적으로. GPT도 있고 뭐가 그렇게 책을 꼭 읽어야 되느냐라고 할 텐데 검색을 했을 때는 훨씬 더 방대하고 막대하게 많은 양의 정보를 우리는 검색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뭐냐? 예를 들어 키워드를 쳐서 맨홀 뚜껑이 동그라미인 이유 이렇게 쳤다고 쳐요. 그럼 GPT가 뭐라고 얘기를 해주겠죠? 혹은 구글에다 검색을 했어요. 나오겠죠? 관련된 기사글이나 논문이라든가 레포트는 수백만 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1페이지에 있는 맨 탑에 있는 한 2개 정도만 검색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실상은 어떠냐? 검색하는 이 정보의 양이 굉장히 내로우한 거죠. 다 읽진 않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편향되죠. 전체를 다 보진 않으니까요. 그리고 대충 보죠. 정독을 하진 않고 스키밍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온라인 액세스에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한계점이라고 당연히 볼 수 있는데 책이라는 건 보통 17,000원 정도 되는 두께의 이 책 한 권에서 필자가 자기가 알고 있고 평생 연구한 자료의 모든 내용을 갈아 넣은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참고적인 내용들도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이것이야말로 찐 정보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책과 온라인 액세스의 비교는 더 이상 구두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다 파악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책을 읽고 질문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 속에 숨겨진 규칙과 미래를 예측하는 힘이 생기고요. 결국 나중에 방향성으로는 기후 예측, 배터리 원리, 경제 효과들을 파악을 하게 돼서 우리 생기부에는 이런 전반의 과정을 통해서 독서로 해결했던 모든 과정들이 딱 기재가 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원서를 나중에 쓰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부의 기본 요소가 있고 고등과정에서는 플러스 알파가 이게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아까 공부의 요소에 독서가 분명히 들어갔었고 독서 노트도 작성하는 게 들어갔었고 이런 모든 게 약간 연루가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 있고요. 자, 고등학교 준비를 위해서
학습 과정에 대한 연결을 한번 총정리를 해볼게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를. 1학년 때는 사실은 어떤 특별한 개념이라든가 원리를 공부하진 않아요. 교과 편제 자체가. 그래서 기본적인 문해력과 이해력과 독서, 그래서 학습을 준비하는 과정이 중학교 1학년 과정입니다. 자, 중학교 2학년이 되면 비로소 이제 개념이 들어가죠. 그래서 사실 전체 입시에 있어서 중2 때가 좀 빵꾸가 나면 수학도 그렇고 전반적인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중2 때로 약간은 백투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고1 과정에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개념을 정리를 하고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왜 이런 거를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지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왜 함수를 공부하는가, 왜 확률 통계를 우리가 공부를 하는가, 이런 개념들을. 자, 노트를 필기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익히고 질문을 할 수 있는 태도를 기르는 것이죠. 그래서 공부를 하는 내용들을 학습을 연결하는 개념이 중학교 2학년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게 어느 정도 세팅이 됐습니다. 2학년 겨울방학까지. 그러면 중학교 3학년이 됐을 때 개념이 정리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개념 정리가 돼 있다고 문제를 무조건 잘 풀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모든 과목들이 영어로만 얘기를 드리면 영어는 듣기가 있고 독해 유형 속에서도 다양한 유형들이 존재합니다. 주제와 제목을 맞추는 유형도 있고 도표와 그래프나 실용문을 보고서 해석하는 능력도 필요하고요. 또 빈칸에 빵꾸가 뚫려 있는데 여기 뭐가 들어가면 좋을지를 물어보는 소위 말하는 그 킬러 문제가 4문항이 나오고 논리적인 유기성으로 맞춰야 되는 문제가 순서 2문항, 삽입 2문항, 무관 1문항, 5문항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모든 문항들이 단어를 암기했고 작문을 읽었다고 해서 다 풀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유형 파악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는 어떤 유형이 약하고 강한지를 파악을 하는 게 그게 중3인 거예요. 그쵸?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모든 유형들을 제한된 시간 안에 OMR 카드까지 딱 기재를 해서 깔끔하게 이거를 설계를 제대로 잘 칠 수 있느냐, 그 주인공으로서의 어떤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느냐, 이게 중학교 3학년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학습에 내가 공부해야 되는 내용에 대한 범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고 실제로 실행을 하게 되는 게 중3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겠죠? 그리고 고1, 그리고 고1 겨울방학까지가 쭉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 중2, 중3 과정에 좀 몰두를 할 때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죠. 자, 그런데 이걸 다 우리가 어떻게 시키냐는 거예요. 어떻게 시키느냐. 다시 내가 전과목을 내가 엄마니까 내가 얘 모든 전과목을 얘라고 생각하고 빙의가 되고 내가 다 공부를 해야 되나?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시하게 되는 게 SMP가 이제 스페셜 매니지먼트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저희 이주어원에서 진행을 하게 되는 고1 과정의 프로그램입니다. 현재는. 그런데 예비 중3, 지금 현재 중학교 2학년, 또 예비 고1, 중학교 3학년 학생들한테는 우리가 상담을 통해서 학부모님들한테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할 거예요. 아이들한테도 교육을 하게 될 거고. 그래서 친구와 함께 작성하는 독서 노트 작성법. 이게 A4 용지로 한 3, 4장 정도가 돼요. 자, 그리고 내신 시험 과목별 노트 필기 방법. 장난 아닙니다. 실제로 콘텐츠 보시게 되면. 수학 함수 도형을 시각화하는 공부. 고1 모의고사의 의미와 고1 모의고사의 범위. 영어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국어의 범위가 있고 수학의 범위가 있고 과학의 범위가 있습니다. 범위를 알아야 시험을 보죠. 자, 그리고 SMP 학습 매뉴얼 버전 2, 수능영어 주말 레시피 학습 가이드, 기타 등등 해서 매뉴얼들이 마치 약 처방처럼 비타민처럼 아이들한테 쏙쏙쏙 배치가 될 수 있게끔 저희가 구비를 해놓은 거죠. 이거를 지금 그렇게 무차별적으로 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게 들어봤자 소비가 되지도 않아요. 실제로 소화가 되지도 않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순차적으로 상담과 이런 일정을 통해서 같이 공유를 하는 내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고등학교 준비할 때 실전으로 들어가게 되면 국어 45문항, 수학 30문항, 영어 45문항을 각 과목별 제한 시간에 맞춰서 시험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아이가 중3 때 돼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문항별 시험 범위의 유형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아까 영어가 이제 45문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21번 무슨 유형인지 딱 나와야 돼요. 45번 무슨 유형인지가 딱 나와야 돼요. 근데 무슨 유형인지를 모를 뿐만 아니라 몇 번인지 더더더 모르죠. 그러니까 그냥 되게 직관적으로 겉도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몇 등급이야? 지난번보다 잘 봐서 못 봤어? 그러니까 의미 없는 얘기예요,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아까 앞에 이 바탕이 되는 굉장히 그 근본 기저에 깔려있는 모든 부분이 있는데 그게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자꾸 표면에 올라온 뭔가 이게 문제라고 생각해서 피부과만 가는 거예요. 지금 이너뷰티가 망가졌는데 피부과만 가서 처방을 받는다 한들 우리가 사실은 항생제밖에 더 받겠습니까? 근본적 치료가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모든 과목에서 지금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 나중에 하셔도 돼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아까 1, 2, 3번 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유형을 제대로 파악하는 건 이제 중학교 3학년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문항마다 몇 번이 무슨 유형이고 그게 범위가 어떤 유형에서 틀렸느냐 범위에 해당이 되는 것들의 파악 그리고 이게 한꺼번에 무조건 5일 등급을 받고 이런 식으로 짜치는 식으로 계획을 잡는 게 아니라 단계별, 기간별로 학습 범위를 파악해서 야금야금 우리가 점수를 올려야 되는 이런 과정들 오답 노트 정리하고 학습 계획을 세우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성적표를 받으시게 되는 거예요. 지금 재원생 학부모님들도 계세요. 재원생 학부모님들은 중학교 2학년 지난 6월 우리가 국수형 모의고사를 봤습니다. 중학교 2학년인데 국어, 수학, 영어에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의 모의고사를 저희 재원생들이 다 치렀어요. 토요일은 정규 수업이 없는 날인데 아이들이 와서 열심히 시험을 3과목을 다 응시를 했습니다. 꽤나 진지하고 사뭇 굉장히 열정 있는 그런 과정이었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성적표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성적표를 가지고 학생과 학부모님과 저희 대표님 피터 선생님하고 같이 이렇게 2대1로 3대1로 상담을 진행을 하신 학부모님들도 계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성적표가 이제 어떤 것들을 얘기하고 있고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지 학부모님들한테 성적표 리터러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모든 과목들은요 이렇게 번호가 딱 있고 맨 밑에 정답률 밑에 A, B, C, D, E까지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A, B, C, D, E. A, B, C, D, E를 처음 봤을 때 뭐야 저게 뭘 얘기하는 거야? 라고 얘기할 텐데 지금 고등학교 1학년 3월 모의고사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은 E가 없어요. 뭐냐? 아주 어려운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쉬운 문제가 뭐냐면은 정답률이 80% 이상이 나온 문제들이 쉬운 문제겠죠? 그런 게 A예요. 그래서 60에서 80% 안에 있는 게 B고요. 그리고 정답률이 40에서 60 구간에 들어가 있는 게 C입니다. 그러니까 C는 반은 틀렸고 반은 맞았던 뭐 그 정도 난이도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 새끼가 틀린 문제들을 보시면 여기 번호 밑에 이렇게 X표 표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밑에 이 문제가 과연 C 레벨이냐, B 레벨이냐, A 레벨이냐를 여실히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얘가 토탈 등급이 3등급인데 어려운 것만 골라 틀린 게 아니라 쉬운 것도 틀리고 어려운 것도 틀리고 골고루 그냥 가지가지 하고 앉는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게 성적표를 읽고 있는 우리의 리터러시입니다. 자, 이걸 파악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취약한 부분이 뭐고 갖춰야 될 부분이 뭔지를 나타내게 될 건데 아직은 이 부분에 대한 이 해석보다는 지금 어떤 상태냐면 저희가 이번 6월 봤더니만 그냥 다 취약하지 뭐 어떻겠어요. 그리고 시험을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항이 아까 보셨지만은 문항수가 상당하잖아요. 문항수가 45문항, 30문항, 45문항이고 이 범위가 뭐예요? 중학교 3학년 전 범위예요. 근데 얘네가 중2니까 이거를 우리가 다 배우지 않은 과목들도 있는 상태인 거고 근데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은 중3 때 배울 내용도 좀 들어가 있는 거고 중학교 2학년 과정까지의 내용도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그렇게 선행 노래를 부르는데 어느 정도는 맞춰줄 수 있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때가 아니면 언제 얘네가 70분 동안 앉아서 80분 동안 앉아갖고 시험을 제대로 보고 OMR 체크를 하겠습니까? 스마트폰 싹 다 뺏고서 시험 끝날 때까지 주지도 않는데요. 학원 정규 수업할 때도 저희가 중2, 중3 팀은 스마트폰 거치대 보관함이 따로 있어요. 아예 수업 시작하면은 그거 다 놓고 들어가야 되는 거고 쉬는 시간에는 잠깐 볼 수 있지만 다시 또 이제 놓고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관리를 하는데 이 패턴을 여러 번 반복을 하게 되면은 내가 이제 비로소 어떤 유형들에 취약하구나 범위를 파악하는 과정들이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이 이제 7월이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8월에 이제 모의고사의 시험 범위를 아이들한테 파악하라는 미션을 우리가 같이 줘야 돼요. 왜냐하면 9월 달에 국수형 모의고사를 저희가 한 번 더 볼 거거든요. 9월 달에. 그러니까 아직 날짜가 픽스가 되진 않았는데 지금 논의 중에 있고 토요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9월에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의 국수형 모의고사를 중2 학생들 대상으로 볼 거예요. 반드시 응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게 되면 보고 끝이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보고 이 성적표를 가지고 상담을 해야 돼요. 얘가 지금 시험 범위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어디가 안 됐고 어디는 됐고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이게 이제 두 분이 오셔가지고 다시 한번 상담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11월 달에 한번 더 봅니다. 국수형 모의고사죠. 그래서 이제 2학년 전반의 과정에서 6월, 9월, 11월 국수형 모의고사를 통해서 시험 범위를 분석하고 파악하는 미션들을 아이들한테 주고, 근데 어머님들도 아버님들도 시험 범위를 모르시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에 3모의 시험 범위 모르시잖아요. 저희가 살짝 드릴 거예요. 근데 애한테 그걸 주지 마세요. 왜냐면 아이가 직접 파악하고 비교 대조해서 맞춰보는 엄마 숙제, 아이 숙제, 그래서 맞춰보는 그런 과정들을 저희가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목표가 나오죠. 9월 국수형 모의고사를 볼 때에는 A, B 등급만 맞자. A, B에 해당이 되는 문제만 맞자. 어떻게 중학교 2학년짜리가 고1 3모를 보고 모두가 1등급이 나오고 그런 애는 없어요. 다른 학군제도 마찬가지 그렇게까지는 없습니다. 드문 경우예요. 근데 여기서 최소한 우리가 A, B 레벨에 해당되는 문제만큼은 맞자. 다 맞았다 그러면 너무 잘한 거예요. 너무 잘한 거고 진짜 안아주시고 엉덩이 토닥토닥 해주시고 진짜 애들이 싫어하겠지만 좀 그렇게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11모를 볼 때는 A, B만이 아니라 이제 C까지 맞아보자. D는 엄마가 욕심 안 낼게. D는 틀려도 돼. 아들아, C까지는 맞아보자. 이제 이러면서 목표를 세우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엄마, 이제 나 모의고사 그래도 3번을 봤더니 국어랑 영어랑 수학이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알 것 같고 범위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 것 같아. 범위를 파악했어요. 그래서 함수가 들어간다. 영어가 요 정도 단어 수준까지는 들어간다. 문학작품이 이런 내용들은 들어간다. 이런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제 비로소 2학년 겨울방학 바로 그 골든타임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범위를 파악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본인의 취약 부분을 파악하게 됐고 유형들을 제대로 분석을 하게 돼서 자기주도적인 학습이 12월, 1월, 2월에 진행이 되는 것이죠. 이때가 대박인 거예요. 이때가 대박입니다. 이때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중3 때 이제 이게 펼쳐지는 거죠. 준비된 예비고일. 준비된 예비고일. 어리버리 아니고 완전 준비된 싹 가능한 예비고일. 자, 그러면 우리 중학교 3학년이 딱 됐을 때 3모를 또 본단 말이에요. 이주화에서. 3월에 또 국수형 모의고사를 보는 거예요. 아까 11월에 봤잖아요. 그러니까 루틴 처음 봐요. 늘 그러려니. 그리고 6모를 보고 9모를 보고 11월엔 드디어 finally 미만고를 봅니다. 미만고는 뭐냐? 미리 만나는 고교 내신이라는 이름을 붙인 가장 파이널 마지막 예비고일 과정에서 보는 국수형 모의고사예요. 이때에는 진짜 타지역군까지 오셔가지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 미만고는 저희는 자체적으로 여기서 이렇게 하다 만든 건데 다른 지역이 저 이름을 도용해서 쓰시기도 하고 다른 입시 컨설팅 회사에서 저한테 미만고에 대해서 좀 여쭤볼 게 있는데 막 이러면서 전화도 오고 엥? 이걸 어떻게 알았지? 그러니까 다 보고 계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 12월 달에 어떻습니까? 고등학교 선택하는 원서를 그 이후에 쓰시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몇 개 중에 튕기다가 아니 거기가 더 낫겠지. 누구 얘기 들으니까 거기가 좀 그렇더라. 이렇게 묻지마 카더라 통신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벌써 모의고사 몇 번을 봤습니까? 특히 유의미한 건 중학교 3학년 과정이니까 얘가 이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 A라는 고등학교를 갔을 때 B라는 고등학교를 갔을 때 내신 추산 등급을 저희가 보여드리기 때문에 유불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싹 파악이 된 상태에서 원서를 던지는 굉장히 전략적인 어떤 시작이 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아까 저 2학년 과정을 거쳤던 아이들은 3모에서 국어 2등급, 수학 2등급, 영어 2등급에 이렇게 어떤 2등급 이상으로 우리가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3월 모의고사에서 3등급을 받은 학생이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은 금초가 3등급 받았지? A, B, C까지를 받아야 되는데 네가 C에서 몇 개를 절었더라? 국어라든가 수학에서? 그럼 C 레벨 받은 거 요거를 우리가 조금 6모에서 제대로 볼 수 있게끔 전략을 짜자. 그래서 3월에서 6월 이제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1등급이 하나 올라가요. 그리고 이제 9모에서 하나 더 올라가자면 2등급 됐잖아요. 3에서 2등급 됐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에 11모를 봤을 때
그리고 겨울방학에 봤을 때 N-2등급, 1등급으로 마무리를 짓고 고등학교로 올려 보내는 이런 여정들이 있는데요. 자,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려면 실제로 방금 말씀드렸던 전제로 깔아야 될 것들이 있었어요. 범위를 파악하자, 유형을 파악하자, 그리고 실전 연습을 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 등급을 올리는 과정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올려놓고도 왜 올렸는지를 모르고 틀려놓고도 왜 틀렸는지를 모르는 그렇게 깜깜이 입시를 진행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먼저 아까 앞서서 보여드렸던 성적표에 OX 있었고 ABC 있었죠. 그거를 엄마 아빠께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따져서 기록을 다 해놓으셔야 돼요. 모의고사 보시면 어딘가는 킵해 놓으셔야 돼요. 뭐 노트를 마련하시든. 그래서 2025년 9월 모의고사 우리 아들 딸내미 이름 딱 쓰시고 국수형 모의고사에 성적표 받으실 거니까 출력을 해서 드리는 거니까 그걸 붙여놓고 거기에 대한 상담을 했던 내용들을 당연히 기표를 해놓으셔야죠. 그리고 10일목 거 딱 정리해 놓으시고 이러면 계속 누적이 되잖아요. 그 상태에서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 즉 예비 고1에서 이제 3모 치르고 6모 치르고 9모 치르고 11모 치를 때 이 13주간의 여정이 필요합니다. 즉 3월 모고를 봤어요. 그 6월을 보잖아요. 그러면 6월 모고까지 딱 13주 남는다고요. 6모를 보고 9모를 치르게 되면 6모와 9모 사이에 13주가 있어요. 그럼 13주 동안 3등급이었던 애를 1등급으로,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A, B, C, D, E의 전략을 짜자는 것이죠. 그래서 A, B, C까지 맞았으니까 D 문제 요거 2개만 더 맞자. 요 D 문제에 해당이 되는 게 영어에서는 빈칸 네가 드렸던 34번 문제랑 순서 문제에서 있었던 그 문제였어. 2개만 더 맞으면은 등급이 N-1이 될 거야. 이런 전략들. 다른 거는 지금 잘해주고 있어. 특별히 실수만 없으면 듣기 다 맞을 거고 요 2개만 더 맞는 걸 육모에서 목표로 잡는 거야. 그래서 국어는 21번, 국어 37번, 영어는 29번하고 33번. 요 2문제 유형만 잘 잡자. 이제 이렇게 전략을 짜서 13주의 계획을 세웁니다. 이러면 너무 다르겠죠? 굉장히 다르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목표가 13주 동안 무슨 유형을, 어떤 문제를 언제 목표로 삼는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할 수 있는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하고 싶은 얘기도 많고 할 수 있는 얘기도 많고 엄마가 너무 잘 파악하고 있고 아이도 당연히 그 원도를 따라가고. 근데 이게 없으면 어떤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실제 사례들을 저희가 좀 보여드리고 PPT의 전체적인 내용을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 학생은요, 실존 인물입니다.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저희 재원생이에요. 이 친구는 중학교 2학년부터 이주와 어학원에 다녔어요. 그러니까 신사 캠퍼스에서 다녔다가 예비고일 과정을 거치고 지금 고등학교 1학년에 여름을 맞이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이 아들내미의 중학교 3학년 2월 성적표를 저희가 같이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친구는 국수형 모의고사를 그때 봤더니 7, 5, 3등급을 받았어요. 즉 국어가 7등급이었고요. 수학이 5등급이었고 영어는 그래도 학원 다니고 맨날 실수모 보고 어쩌고 막 하니까 3이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어디 가고 싶니 고등학교 아들아? 저요? 숭실 아니면 선정 과중 가고 싶어요. 그래, 너 거기 가면 이제 등급이 9등급 기준으로 숭실이 3.8 나올 거다잉. 그리고 선정 과중은 3.97이 나올 거야. 지금 이 성적대로라면. 그러면 네가 갈 수 있는 대학이 수원대학교하고 경기대학교 정도는 갈 수 있을 것 같아 아들아 라고 얘기했더니 얘가 이제 현타가 왔겠죠? 엥? 저게 어디예요? 집 가서 검색해봤대요. 근데 수원대학교 검색해봤더니 집에서 통학을 할 수 없는 거리예요. 그래서 이 학교 또 좀 찾아봤더니 곧 없어질 것 같더래요. 지방대학들이 많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너무 황당하고 현실 부정이 좀 됐겠지만 얘는 좀 애가 되게 담백했던 케이스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상담을 하고 팩폭 때리고 상담이 끝나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가 약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친구를 중학교 3학년 2월에 입을 하고 6월 모의고사 목표를 잡아줬습니다. 아까 어떻게 목표 잡는지 보셨죠? 몇 번 몇 번, 그리고 그게 D등급이다, 2등급이다, 뭐 C등급이다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목표를 잡았더니만 이 친구가 국수형에서 아까 7이었잖아요. 국어가 4가 나왔어요. 수학은 5등급이었는데 3이 나오고 영어는 3이었는데 2등급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선정 과중하고 이제 대성을 가겠대요. 마음이 좀 바뀔 수 있지 않습니까? 중상 과정 중에서 그랬더니 대성 가면 3등급이고 선정 과중 가면 2.63등급 정도 예상이 된단다. 네가 갈 수 있는 대학은 이제 수원 경기대 아니고 아들아 세종대랑 숭실대 정도는 갈 수가 있어. 진짜요? 여긴 들어봤어요. 오케이. 우리한테 이제 구모가 기다리고 있는데 너가 받은 등급은 4.3인데 목표는 4.3.2로 그대로 이거 약간 잘못됐습니다. 조금 이제 높여서 잡아줬겠죠? 등급을 업해서 이렇게 잡아줬는데 이러고 이제 여름방학을 지난 거예요. 6월달 저 상담하고 비약적 발전을 했습니다. 국어가 7이었던 시작이었잖아요. 3등급이 나왔어요. 그리고 수학이 2등급, 영어가 1등급. 얘는 국어학원을 심지어 다니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론을 했을 때 되게 담백하게 그걸 다 흡수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목표 등급을 이제 3, 2, 1 이렇게 잡고 선정 과중, 대성 갔을 때 목표 등급들을 이제 받을 수 있는 등급들을 제시해줬죠. 아들아, 너는 이제 동국대학교하고 서울시립대가 싹 가능한 아이가 돼버렸어. 넌 2월에 네가 아니야 지금 더 이상. 완전 얘가 이제 재미와 탄력을 붓고 나라는 존재 완전 칭찬해. 공부를 했더니 뭔가 성취를 내고 성과를 낼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자기가 스스로 경험을 해버렸잖아요. 자기 효능감이 높아진 상태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11모를 봤을 때 어떤 상황이 됐느냐. 2, 2, 1로 마무리를 했고요. 심지어 이 마지막에 봤던 미망고 시험은 고등학교 2학년 과정이었습니다. 자, 이 친구는 이제 고려대, 연세대, 서울대학교에 지원이 가능한 학생으로 마무리를 찍고 대성고등학교를 갔어요. 이번 중간고사 결과가 나와 있을 때 대성고 전교 1등을 했습니다. 이 친구는 서부학군 중학교 출신이고요. 신도 진관도 아니에요. 상암도 아닙니다. 어디라고 굳이 말씀을 드리진 않겠지만은 지금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소름 끼치고 좋은 의미에서 굉장히 바람직하고 저희도 이 친구를 지도하면서 좀 많이 배우게 됐던 아주 좋은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여름방학 때는 이제 안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다시 2학기 때 온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제 단계별로 이런 어떤 과정들이 좀 있더라. 그래서 결국에는 아까 첫 페이지에서 보여드렸던 90%의 학생들은요. 이 경험을 하지 않고 고등과정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한 번도 공부 과정에 있어서 성취감을 제대로 명료하게 느껴본 적이 없고 공부로 칭찬받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10%의 학생들은 이 과정을 거치고 고등과정에 올라오게 됩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네, 이주아학원에 등록을 하셔야죠. 네, 비재원생들 많으시던데 뭐 다른 데서 잘하고 계시면 제가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어찌됐건 국수형 모의고사 테스트를 반드시 보셔야만 합니다. 재원생들 위주로 당연히 보게 되고요. 자, 고등학교 준비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들을 아까 말씀드렸어요. 중학교 2학년에 진행해야 돼 1, 2, 3, 중학교 3학년에 진행해야 돼 4, 5, 6, 성공적인 예비고일의 로드맵도 다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중학교 3학년 내년에 되면은 마지막에 이렇게 3, 6, 9, 11월 모의고사를 쭉 보시면서 희망하는 고등학교를 갔을 때 예상되는 내신의 등급들을 미리 청사진처럼 받아보고 원서를 써야죠. 그게 안 되는데 막연하게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서 쓰시면 안 되겠죠?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엄마랑 아빠랑 애가 공감대가 딱 형성이 되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학습 방향성이 용모를 보면 구모에 뭐가 있고 이런 것들이 여실하게 드러난 상태에서 입시 과정을 진행하시면 전혀 걱정하실 게 없다. 이런 낙관적인 말씀을 드리게 돼서 저도 너무나 좋습니다. 자, 이런 과정에 있고요. 이어서 저희 중등 2학년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 질문 받고 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